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페셜 리포팅 시리즈 네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주식이 이제 33% 정도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S&P 500가 떨어졌다가 약 22% 정도 상승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른 이유는 아, 팬데믹 19이 그 가져올 경제의 어떤 그 어려움을 전 세계 정부와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그 양적 완화, 그다음에 US 달러 프린팅,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낮추는 그런 정책에다가 뭐 그 캐시를 이제 국민들한테 지급해서 이제 그 위기를 넘겨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일단 일반적으로 좀 오른 기세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이 V자를 그려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들을 가진 투자자분들도 많고요. 어느 시점 그러면 그 주식을 바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질의를 이제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팬데믹 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지난번에 이어서 약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들께 그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리포트를 보시면요. 어, 이 전 세계 경제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트래딕션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이제 지금 진입이 돼 있죠.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리커버리가 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 리커버리 돼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익스펜션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익스펜션 기간이 지나게 되면 피크를 찍고 다시 컨트래딕션이 되는 그런 경제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컨트래딕션이 되면 리스키 어셋이라 불리고 있는 주식 자산이라든지 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의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됐지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좋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국채나 회사채 또 골드 같은 자산들은 이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방을 해주는 그림들을 역사적으로 봐왔습니다. 이번 역시 비슷한 그림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과거 리세션과 다른 것은 이것이 경제 메이처 자체로 인해서 그 재고가 늘고 실업률이 늘고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이런 어떤 그 유례 없는 그 정부의 어떤 셧다운 정책으로 인해서 리세션이 그 이루어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좀 투자자로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그 매크로 이코노미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하긴 하되 디버시피케이션을 시켜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또 이 발음을 찾고자 하는 타이밍을 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힘든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그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리스크한 리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리턴도 없다.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돈에 대한 손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도 없고 투자의 시간도 잘 모르면서 그냥 돈을 쫓아서 하면 손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어떤 그 파이낸셜 플래닝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5년, 7년, 10년, 20년 이런 식의 어떤 그 정확한 그 투자 목적하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실패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경제에 대한 그림이 그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미래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미래의 그림을 내다볼 수 있을 때에 투자의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넘버로 확인되는 순간 그 투자의 방향은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측면
그런 지난번 그 리포트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은 경제 넘버에 우선한다. 이런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그 리세션에 대비해서 굉장히 그 긴 시간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번 리세션을 견뎌나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업터닝 할 시점에 아무도 모르는 타이밍이겠지만요. 그 업터닝의 그 힘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수많은 노력들도 별로 이렇게 그 큰 실효성은 없는 그런 그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그 아직 그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지금까지 왔듯이 이 업터닝을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그 좋은 주식을 즉 주식이라 하면 좋은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구매하는 그 어떤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그래프를 좀 그려 놓은 건데요. 지금 제가 저희 고객님들 그 재정적인 목표와 그 투자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설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자금들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거진 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길게 보면 지금 애누얼라이즈드 리턴으로 보면 연간 13.7% 정도 이렇게 올려준 게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 과연 미국이죠. 미국의 소형주 이런 거에서 일단 나왔죠. 근데 여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 왔던 이유는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 가격 변동폭에 대한 리스크 톨러런스를 충분히 갖지 못하면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이거를 보통 못했는데 어쨌든 그 다시 업터닝이 오면 가장 큰 수익률은 이 스몰 캡 쪽에서 나올 겁니다. 지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요. 두 번째로 보시면 뭐니 뭐니 해도 그 대형주와 중형주 정도는 US equity 이게 이제 연간 11.6% 정도를 달성해 온 게 역사적으로 증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해당하는 게 캐네디언 에퀴티 9.7%. 캐네디언 에퀴티는 그 섹터가 네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가가 뭐 지금 20달러 밑으로 잠깐 어저께 갔었습니다만 다시 뭐 15달러 정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다시 그 업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줄 때 캐네디언 에퀴티 역시 좀 워크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뭐 캐네디언 본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런 거라든지 GIC라든지 뭐 트레저리 빌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어떤 퍼센티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리세션에서는 1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굉장히 그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이자율이 낮은 시대는 뭐 굉장히 뭐 언페어하긴 합니다만 그 노동의 가치가 그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투자를 잘 함으로 인해서 그 노동 수익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고객님들 역시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자산 관리에 의해서 지금 그 유지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다시 높아질 때까지는 제 대략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위기를 잘 그 현명하게 거쳐 나가면서 그 나름대로 목표했던 그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2020년도,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발라틸리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이 그림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시기마다 무엇을 어떻게 갖고 있냐 분명히 틀리지만 리세션을 거쳐 나가면서 결국은 그 수익 실현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줄 것은 주식 자산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한 번에 쭉쭉 빵빵으로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라틸리티를 거치면서 갈 텐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2021년도 주가가 높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바잉을 하되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그 자꾸 자산의 그림을 바꿔버리게 되면
수익이 저하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베스트먼트를 했을 경우에 이 만불이 1986년부터 2018년도 디셈버까지 투자를 했었을 때 11만 6천이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했는데 그다음에 좀 적게 하신 분들 이게 4만 9천 정도 되고요. 15일 베스트 데이를 놓치신 분들은 3만 5천. 만약에 40일 정도 자주 한 거죠. 그러면 8,900, 8,400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이 크게 나오는 그런 그 타이밍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그림은 한 번 바잉한 것은 그죠? 우리가 그냥 바잉하지는 않겠죠. 좋은 비즈니스를 선별해서 바잉을 할 텐데 그냥 발레트릴 상관없이 꾸준히 지금부터 한 1, 2년 최소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듯이 이 시장에 대한 믿음도 이 정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주식 자산 또한 우상향하는데 조금 부동산은 편안하게 왜냐하면 실물 자산이고요. 그 데일리 그 자산의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카인드 오브 심리적인 작용이겠죠. 어쨌든 부동산에서 우상향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보다 더 우상향한 게 사실상은 주식 자산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도까지 오면서 세상에 없던 것들이 무엇이 계속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수요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수요가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 비즈니스 밸류가 결국은 주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파이낸셜 캐피털 마켓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수록 생각보다는 쉽게 로우 코스트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발라틸리티가 이제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점에 설사 마이너스가 뭐 우리 고객님도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뭐 30%, 20% 이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가 보면서 이 모든 어떤 리턴을 다시 되돌려 놓는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캐네디언 에퀴티 그림이고 US 에퀴티 그림이고 글로벌 에퀴티, 캐네디언 본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은 해소가 된다. 힐링이 다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지 우리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다운이 되게끔 만들지도 않지만 또 설사 일부 다운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그 리커버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디버시피케이션이 투자 세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언인데요. 어, 디버시피케이션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측면은 사실상은 저희한테 달린 게 아니라 고객님들한테 달렸습니다. 얼마나 발레트레이트의 기간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발레트레이트가 당연히 이제 에큐이티 100%로 돼 있으면 크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장 큰 이익은 에큐이티 100%에서 나옵니다. 발레트레이트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한다. 그럼 이제 이 디버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논리는 리세션 피리어드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리커버리 피리어드라든지 익스펜션 피리어드, 피크에 달하는 그 시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디버시피케이션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US 에큐티, 특히 이제 앞으로의 산업은 IT를 중심으로 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산업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상담을 할 때 본인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리스크 탈러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발라티리티 컨트롤과 그 미래에 대한 수익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 그려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지금 당장 인컴이 나와야 되는 그림이냐. 예, 저희 고객님들 중에 이제 매달 인컴 받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버시피케이션이 필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격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인컴을 이제 주기적으로 빼나갈 때 자산의 가격이 손실되는 그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레일 오브 리턴이라고 불리는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디버시피케이션을 잘 적절하게 시켜서 자금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인컴의 안정성 두 가지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로스 스타일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발라트리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파이낸셜 날리지와 경험을 좀 같이 쌓아가면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켜주는 노력, 그 시간이라는 것이 3년, 5년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이 이제 움직일 때 이런 어떤 사이칼로지컬한 마음들을 다 가지실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때는 굉장히 뭐 기분도 좋고 뭔가 된 것 같고 하지만요. 떨어질 때에는 뭔가 망할 것 같고 또 그죠? 그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이런 상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실적이 이제 뭐 스테이트먼트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날아가고요.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수익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저희가 이제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수익을 보고를 해드리긴 합니다만, 그 수익 자체가 그 잘 됐던, 못 됐던 미래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 1등하는 수익 자산, 가장 월스트를 만드는 수익 자산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은 힘든데 단지 이제 그 수익이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자꾸 그 뭔가 그 기분이 안 좋아서 그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켜 가려고 하는 그 그림들은 저희들이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인베스트먼트 스트럭처를 잡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기적인 어떤 인베스트먼트 스트럭처를 잡기 때문에 그 트렌딩 한데 별로 이렇게 그 기분에 의한 어떤 그 디시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한 논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서 어떤 10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90%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잘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동의 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그 이번 그 리세션을 제외하고요. 그 리커버리 타이밍이나 익스펜션 타이밍에도 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그림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 마이너스 20%까지는 코렉션이라고 표현을 하지 리세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그 빠른 코렉션이 올 때에는 지금 했던 것처럼 복지부동하는 전략이 가장 그 이익을 창출하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발라트리티 자체보다는 타임 피리어드, 투자의 목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잘 견뎌나가면 좋은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업할 때 사지 말고, 다운할 때 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떨어지면 크게 오릅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기간에 파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오른 상태, 그러니까 오르는 초기가 아니라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계속 바잉을 해나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 함께 조금 안정적이고 조금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것이 굿 인베스터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가격적인 측면만 그 쳐다보면 그죠? 밸류에이션이 늘상 따라오기는 합니다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부터가 그렇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그 하나의 그 캐피털 엔터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롱텀 밸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고 그것에 의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 팬데믹 피리어드인데요. 과거의 리세션과 지금의 리세션은 한약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루킹 포 아파트 유닛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셧다운을 해서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5월달 비즈니스 리오프닝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루도는 조금 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름까지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자산의 가치가 업됐냐 다운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캐시플로우가 이제 인컴들이 다들 이제 없으니까요.
그 드라이댐으로 인해서 그 발생되는 그 빚이 조금 많으신 분들의 어려움이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중화될 거라가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주식시장을 좀 일일이 좀 따져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주 이런 걸 빼고도요. 그 파이낸셜 그 관련된 뱅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 관련 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한 그 셧다운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종결돼야지만 우리가 더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셧다운 때문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쪽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고요. 또 아마존 같이 딜리버리 컴퍼니들 굉장히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백신 디벨로프먼 관련된 주들도 앞으로 굉장히 파퓰러 할 거라고 한 2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게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주 닌텐도 같은 것들이 요즘 떠오르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게임 산업의 일부 디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이제 그 출근들은 절대 다수가 안 하지만 이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슬랙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화상 비디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IT 중심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가진 주식 같은 경우 선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약 한 20% 정도 지금 당장 뭔가를 하셔도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넥스트 그 산업 팽창은 아마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쪽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보고요. 금융 쪽도 그 핀테크 위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올라갈 때에는 떨어진 만큼 금융주들도 많이 오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 요즘 테슬라 주가가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일렉트로니카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2025년도 안에 많은 회사들이 일렉트로니카를 이제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쪽에 투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리타이먼 세대들이 워낙 이제 많은 인구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어떤 그 헬스케어 이런 측면도 굉장히 산업적으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일렉트로니카, 헬스케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냥 저스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회사의 임직원과 우리 고객님들은 한 보트에 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경험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레디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본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인터레스와 니즈를 항상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웰스 매니지먼트를 서비스를 제공해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결정 그것이 뭐 꼭 인베스먼이 아니시더라도 뭐 부동산을 바잉하시다든지 아니면 그 몰기지를 얻어야 된다든지 뭐 리파이낸싱을 하신다든지 텍스 문제라든지 유언장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하셨을 때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을 이제 컨택을 하시는 것이 머치 모어 베네핏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파이낸셜 플래닝 쪽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디시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오피니언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해서 컨피던스를 충분히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지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번 그 고객님들의 그 파이낸셜 플랜을 개발을 하고 나면 그 플랜대로 계속 스틱 투게더 해나가는 것이 성공의 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같은 팀으로서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성공 가능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인베스먼트 니즈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를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어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홀리스틱 파이낸셜 앤 웰스 매니지먼트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왔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공작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2021년, 2년 이 시점에 여러분 모두 그 성공한 투자자로서 같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 오늘 제가 그 브리핑을 이제 끝내고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스토리가 생기거나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